반갑습니다. 강사 지조입니다. 오늘은 일본 서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다다 큐빅에서 이제 고조 다카시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세 가지 정도 테크닉으로 이제 커트의 구조를 파악해서 쉽게 접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둥근 머리 형태와 커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어 디자인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폼과 디자인의 인상이 달라지고 매칭에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루엣입니다. 두 번째는 폼, 세 번째는 웨이트, 네 번째는 웨이트 라인, 다섯 번째는 아웃라인이고요. 그리고 프론트 쪽에 얼굴 주변의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 모발의 포개짐, 모발이 차곡차곡 쌓이는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고 7가지의 요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봐도 이 7가지의 공식을 대입해서 이 형태가 전체적인 실루엣이 어떤가 라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7가지 이 공식을 가지고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실루엣입니다. 폼 전체의 외곽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태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실루엣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얼굴 주변의 디자인,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진다. 앞머리가 길거나 앞머리가 없거나 앞쪽 페이스 라인의 형태에 따라서 인상이 많이 바뀝니다. 두 번째 그림 윗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웨이트 포인트고요. 폼 중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부분, 모발이 어떻게 포개지는가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리프팅을 많이 하느냐, 리프팅을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감의 위치가 바뀌겠죠. 두 번째 그림 아랫부분 아웃라인입니다. 헤어라인 상의 모발로 만들어진 라인, 길이와 형태, 두께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웃라인은 역시나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무겁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구역처럼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그림에는 이렇게 아웃라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폼, 입체적인 헤어 디자인의 형태, 실루엣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형태와 밸런스를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폼 부분은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구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웨이트 라인인데요. 폼의 표면에 구성되는 웨이트를 연결하는 라인, 디자인의 밸런스를 좌우한다. 웨이트 라인입니다.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라인. 세 번째, 네 번째 그림 아래쪽이고요. 모발이 포개지는 모습. 모발 끝이 포개지는 정도에 따라서 폼의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가벼움이 모발이 포개지는 모습의 시작점이고요. 여기서부터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조금 더
층이 나 있는 구역이고요. 위쪽 모발이 포개지는 모습 위로 올라갈수록 무게감이 시작되는 라인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7가지 공식을 대입해서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여러가지 사진들로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상은 둥글죠. 둥근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각 부위에 따라서 성질이 다른 형태가 조합되어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현상을 알고 나서 커트를 하는 것이 형태를 구성할 때, 포럼을 구성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격에 대해서 어떻게 패널을 끌어내고 어떤 절단면으로 자르는가에 따라서 이 형태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상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자, 여기 윗부분, 여기는 완만한 곡선입니다. 완만한 곡선. 그리고 자, 이 부분은 강한 곡선이에요. 강한 곡선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이 투섹션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은 깊이감 있는 전후 곡면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백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를 설명을 할 텐데요. 둥근 형태가 강한 부분입니다. 강하다. 그리고 뒤쪽 백 부분으로 갈수록 급한 경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 가로 섹션으로 되어 있는 데는 비교적 평평하다. 자, 그리고 안으로 움푹 들어간다. 여기가 이제 옥시피탈 라인이죠. 옥시피탈에서 네이프까지 되는 부분. 안으로 움푹 들어간다. 자, 네이프 비스듬히 내려간다. 이 부분은 깊이감 있는 곡면. 여기는 올라가는 곡선. 탑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곡선. 파리에탈에서 이제 탑 부분까지 가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비교적 평평하다. 그래서 각 부위별로 이렇게 특징이 있죠. 굴곡에 대해서도 곡선이지만 곡선에 따른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알고 커트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옆면을 봤을 때 세로로 봤을 때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론트 섹션이죠. 완만하게 내려간다. 자, 두 번째, 여기는 완만한 곡선. 세 번째, 급한 경사. 네 번째, 비교적 평평하다. 그 다음 네이프. 안으로 움푹 들어가는 구역. 각 부위별 두상을 봤을 때 부위별로
파악을 해서 그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제가 다음 연결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굴곡, 둥글지만 그 둥근 곳이 그냥 정확하게 원이 아니라 원도 이제 달걀향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달걀도 완만한 곡선이 있고 급격한 곡선이 있고 평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커트를, 패널을, 뭐 각도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형태가 변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어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헤어라인은 보통 얼굴 주변, 귀 주변, 목덜미, 그리고 그 부분들이 개인차가 다 크죠. 그리고 헤어라인 형성과 이제 아웃라인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어라인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의 형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앞머리 부분이죠. 자, 앞머리 부분은 곱슬기나 모류, 모량, 이마의 형태가 앞머리 디자인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무거워지기 쉬운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M자 헤어라인인데요. 비교적 모발이 대체적으로 적고요. 모발이 가늘고 부드러워서 가벼워지기 쉽죠. 그리고 염색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밝아지기 쉽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자놀이 부분. 자, 관자놀이 부분은 햄라인 중에서도 세로에 가깝고요. 모발도 세로로 포개지기 쉬워요. 그리고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관자놀이 부분. 자, 그 다음에 귀 밑머리 부분, 구레나루 부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귀 밑머리, 구레나루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자, 모발이 촘촘히 포개져서 무게감이 쌓이기 쉬운 부분입니다. 무게감이 쌓이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무거워지기 쉽다. 자, 이 두 군데는 가벼워지기 쉽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백 부분인데요. 백 부분 중에서도 귀 윗부분, 귀 윗부분. 귀 윗부분은 귀 형태의 영향을 받기 쉽고요. 아웃라인이 불안정해지기 쉬워요. 귀 윗부분은. 갑자기 짧아지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귀 때문에. 그리고 귀 뒷부분. 귀 뒷부분은 목덜미에서 헤어라인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아웃라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지기 쉬운 구역입니다. 자, 다음 네이프 사이드 부분인데요. 네이프 사이드 부분은 아웃라인에 각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프. 네이프는 형상이 다양하고 곱슬기 등의 영향을 받기 쉽죠. 그리고 뜨는 머리들, 제비 처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프는 조금 너무나 다양하다. 거기에 따라서 커트를 어떻게 해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션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둥근 머리 형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고요. 효과적인 것이 골격의 형태를 섹션이라는 개념으로 분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3 섹션과 세분화한 섹션을 예로 들어서 둥근 머리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3 섹션인데요. 자, 3 섹션이고요. 첫 번째 부분은 오버 섹션입니다. 두 번째는 미들 섹션, 세 번째는 언더 섹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 섹션의 특징, 미들 섹션의 특징, 언더 섹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버 섹션의 특징. 첫 번째, 골격이 위로 올라간다. 두 번째는 모발이 방사상으로 펼쳐지면서 떨어진다. 세 번째, 포름의 표면이 된다. 전체적인 형태의 겉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표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미들 섹션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격이 비교적 평탄하다. 포름의 웨이트를 만든다. 포름의 두께감을 결정하는 부분. 미들 섹션입니다. 전체적인 형태에서 무게감을 만들고 두께감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언더 섹션입니다. 언더 섹션의 특징은 골격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다가 첫 번째고요. 아웃라인의 길이와 두께감, 질감을 결정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각 구역마다, 섹션마다 특징이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층 더 세분화해서 3섹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둥근 머리 형태를 고려해서 더욱 세밀하게 분할하면 형태의 포름을 컨트롤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이고요. 뱅 섹션이죠. 뱅, 앞머리 프론트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향하는 사선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톱 섹션입니다. 톱 섹션은 완만한 곡선이 특징입니다. 다음 가마 부분. 가마 부분은 위로 향하는 사선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햄라인 쪽이죠. 얼굴 주변 앞으로 향하는 곡선이 특징입니다. 다음 사이드는 미들 섹션에 속하고요. 비교적 평평하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백사이드죠. 백사이드는 가로의 곡선, 다음 백센터, 비교적 평평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이드, 귀 윗부분입니다. 언더 섹션에 속하고요. 비교적 평평한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구역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귀 뒷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귀 뒷부분 아래로 향하는 사선과 가로의 곡선이 특징입니다. 백센터 중에 언더 섹션입니다. 아래로 향하는 사선이 특징입니다. 자, 골격을 3섹션에서 한층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보면 둥근 머리 형태에 맞게 패널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계속 보여드린 그림처럼 각 구역마다 아니면 골격마다, 그죠? 각 구역마다 골격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커트를 하면 조금 더 자기만의 색깔로 커트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이 교재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